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영상을 업로드를 안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하루에 6차례 정도는 일주일에 6차례 정도는 꾸준히 영상을 제작하고 업로드를 했었는데 설 연휴를 빌어 장기간의 휴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설 연휴 편하게 잘 쉬셨는지 모르겠네요. 모두들 리프레시하는 시간으로 또 내일 일상으로 나가시기 위해 충분한 휴식의 시간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일단 설 연휴 전에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특히 이제 정규장이 끝난 이후에 파미슬 악재가 터졌죠. 그로 인해서 이제 제약 바이오를 보유하시는 우리 많은 애청자분들 그리고 그의 분들의 심려가 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파미셀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실제로 파미셀에 대한 매매도 진행을 했던 사람으로서 혹시나 하는 우려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또 현재 하고 있는 카페에서도 파미셀에 대한 글이 많이 올라오는 걸 보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맘 같아서는 연휴 기간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도 싶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대책에 대한 시나리오죠. 왜냐, 이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게 100% 맞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은 수급의 논리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당일 수급에 의한 상승과 하락 그게 이제 결정이 나겠죠. 근데 이 일로 통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영향이 가느냐 안 가느냐가 저는 가장 크게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향에 대한 여부. 또 우리가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 2월 1일이죠. 파미셀 이런 악재가 나온 다음에 나보타 FDA 판매 허가가 떨어졌어요. 또 이거는 또 굉장히 큰, 큰 호재로 작용을 하죠. 실제로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돈을 잘 버는 그 보톡스 관련된 제품이 허가가 났다라는 것 자체가 또 굉장한 호재예요. 실제로 제약 바이오에는 두 가지로 나뉘죠. 라이센싱 아웃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면 세 가지 정도 나뉘겠네요. 바이오 시밀러 실제로 이거 이제 파는 거, 그 다음에 이런 보톡스 같은 거 이런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쪽이고 실질적으로 이익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점으로 봐야 될 부분은 외국인의 수급 여부입니다. 지금까지 코스피로 특히 IT 섹터에 강한 외국인의 수급에 의한 코스피의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코스닥은 그에 비해 거의 상승을 많이 못했죠. 거의 제한적이다라고 해야 될 거예요. 왜냐, 이전에 172포인트를 찍고 떨어졌던 그 저항선 라인에 아직도 거의 비슷하게 있는데 단지 살짝 올려져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이미 저항을 뚫고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주춤을 하게 되면 이거 관련된 이제 IT 섹터가 주춤을 하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바톤을 이어가야 될 부분을 제약 바이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 2주 전부터 이제 제약 바이오를 말씀을 드리고 있죠. 포트 차원에서 이제 제약 바이오에 대한 몰빵이 아닌 이제 제약 바이오를 더 이상 매도가 아닌 매수를 해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한 2주 전부터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인데 작년 3월이죠. 작년 2, 3월 때 제약바이오와 남북경협주의 시속게임을 보면 거의 처참하다시피 제약바이오는 깨졌습니다. 엄청난 하락을 보였고요.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보였어요. 단 한 개도 상승하는 제약바이오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달라요.
남북기업주가 고가권에 있는 것도 많고요. 못 올라간 것도 많아요. 근데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또 하나의 변곡이 생기겠죠. 이게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제 섹터마다 변곡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수혜주로 인한 뭐 상승이 있을 거고 그 외 제약바이오가 뭐 폭등을 한다라는 건 아닌데 예전처럼 수급이 안 빠져나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남북기업주가 오르면 제약바이오는 엄청나게 수급이 빠져야 돼요. 사정없이 그것도. 근데 이번에는 사실상 오후장에 남북기업이 오를 때 제약바이오가 버티더라. 이런 부분입니다. 버텼다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고 싶어요. 뭐, 뭐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두세 가지로. 뭐 개인 물량이죠. 물량이 많이 빠졌다. 예전만큼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지 않다. 두 번째, 수급이 유입이 됐다. 유입이 됐다. 그리고 세 번째, 바닥 인식입니다. 제약바이오를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들어오고 누군가는 사고 있어요. 이게 다중바닥을 그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남북기업주 물론 지금 다음 주 가장 핫할 테마가 남북기업주예요. 가장 핫할 테마가 남북기업주고 가장 힘들 테마가 수소가 될 수도 있어요. 다음 주는 설 자리가 없으니까. 근데 남북기업주도 D-Day가 이미 결정난 테마죠. 일단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는 D-Day로 생각을 해야 돼요. D-Day로. 이 과정 속에서 이 D-Day가 결정났기 때문에 제약을 다 팔고 여기로 넘어갔다 다시 간다. 저는 이게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래서 미오도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차트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일단은 뭐 간략하게 보면은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시간 외에 조건부 허가 만장일치 부결 돼가지고 이제 요건 미충족으로 됐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삼상으로 가야죠. 얘는 삼상으로 가는 방법밖에 이제는 없네요. 이게 안 돼 버려서 이거는 인정은 해야 될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되고 일단 파미셀을 제가 그동안 언급을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파미셀 일단은 이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안 가지고 있기를 저는 바래요. 일단은 뭐 1차 목표가부터 0원이었고 2차 목표가가 1800이었는데 이 위는 충분히 다 뚫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언급드렸던 부분은 14,900원 아래였어요. 아래인데 오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파미셀은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제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거죠. 저는 파미셀로 인한 주기세포 쪽, 세포 치료제 쪽으로 매기가 강하게 유입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고 파미셀 이후에 뭐 네이처셀 뭐 강력한 상승이 일어나고 등등의 종목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긍정적이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이 수급 논리로 봤을 때 뭐 파미셀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근데 그 외 섹터, 그 외 종목들은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지금 팔고 빠져버리면은 이 남북경협 섹터가 주춤할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올라갈 게 저는 제약바이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상반기 때 나올 이슈들이 많아요. 제약바이오 쪽에 뭐 이게 폭등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일단은 바이로메드
신고가가 곧 나오면은 이슈가 될 강력한 모멘텀이 있고, 같은 세포 치료제 쪽에는 바이오 솔루션 상반기에도 호가 임박이고요. 그 다음에 곧 이런 이슈가 사그라들면, 남북에 대한 이슈가 사그라들면 제약으로는 분명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고 본다면 제약 바이오 영향은 크지 않을 듯하다. 예, 크지 않을 듯해요. 이게 복합적으로 봤을 때 아까 위에서 언급드렸다시피 이런 호재와 악재가 같이 있어요. 시장에서 어떻게 볼지는 시장이 나와야 아는데, 그 시장에 대한 예측, 약간의 예측은 외국인의 수급이 여전하더라. 아직까지 여전하더라. 그리고 코스닥 IT 섹터의 수급이 어, 이 코스닥 쪽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키 맞추기가 됩니다. 코스피가 올라가다가 주춤할 때 코스닥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전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큰 폭의 하락은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거 결론 내리고 종목 볼게요. 일단 파미셀 관련해서 이 상한가랑 이 이틀 동안 거래 대금이 상당했어요. 이 위에서, 즉 이 기간, 이때 거래 대금이 대충 2,300억의 거래 대금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양호하죠.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일단은 이 위 구간은 매도가 맞아요. 왜냐, 여기에서 이 거래량이 감소했다라고 해서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 자리까지도 양호했어요. 왜냐면 제가 보는 차트 기준에서는 여기까지는 첫 키스 자리예요. 2평을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도 할 수 있는 구간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를 뭐 강하게 때릴 확률이 높고, 오히려 지금 이 아래선까지 갈 수도 있어요. 21선까지. 근데 파미세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점부터 다시 보는 게 맞죠. 일단은 강하게 떨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예전처럼 네이처셀 3월달 이때처럼도 가능해 보여요. 공포로 간다면 이때처럼도. 근데 이때는 고가권에서 때려 맞은 거고요. 이때는 고가권에서 때려 맞은 거고, 파미셀은 네, 반등에서 때려 맞은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1선까지 내려올 확률 높다라고 봐져요. 21선까지 이 밴드를 낮추고 이제는 21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시간 외에 얘가 하한가를 갔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잔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57,000주니까 57,000주 9억이고, 시장에서 급락하고 반등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위에 물린 사람은 반등하는 시점에서 매도가 답인 것 같아요. 반등을 강하게 해도 얘가 14,900원을 넘지 못할 확률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기간에 원래대로라면은 매수 대기자들도 많을 거고, 이 기간에 물려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기간에 물려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쪽이 하나의 지지 저항대 구간을 해줄지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게 지지가 안 된다면 일단은 추가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구간이다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이런 악재가 터졌을 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오히려 크게 당할 수가 있어요. 크게. 이런 자리, 이 두 구간인데 이런 구간까지는 충분히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이때 많은 매물을 가지고 있어도 아마 갭으로 떨어질 거니까요. 갭으로 떨어지면 네, 위험을 하죠.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바이로메드. 지금 바이로메드 쪽에 외인의 수급이 굉장히 세요. 기관하고 외인하고 기관이 점진적으로 사서 모아가고 있고, 얘를 신고가를 만들게 되면 전반적인 세포치료제, 예, 세포치료제 쪽 호재가 불죠. 근데 얘가 신고가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수급으로 끌어들였고 마지막에 올라가면은 이 캔들의 크기 몸통이 커질 거라고 봐요. 캔들의 몸통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제약 바이오들이 오히려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파미셀을 제외한 다른 바이오들 한번 볼게요. 뭐 ST 잠깐만 강스템, 그 다음에 신라젠, 일단 신라젠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추세대를 돌파를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이미 여기서 추세대를 다 돌파를 시키고 여기 캔들에 정확히 맞고 나서 5일선 타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라젠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 수급이 바닥권에서 외인이 끌어올라가는 모습, 그 다음에 기관도 더 이상 팔지 않는 모습으로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꼭 신라젠 이렇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HLB, 셀트리온, 헬스케어 전부 다 이 수급이 다시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 이 수급이 여기서 바닥을 찍고 조금이나마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 수급에 의해서 제약바이오가 버틸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간 언급드렸던 제약바이오 섹터 내 종목에서 차바이오텍 이제 관리 종목 회자가 되겠죠. 뭐 크게 이상이 없을 것 같고, 인스코비, 세원, 세론텍, 뭐 코아스템 정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제약바이오들이 있어요.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제약바이오들이 제가 봤을 때 조정은 있어도 지금 올라가는 애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만약에 신고가만 내준다면 전체적으로 기대감은 쭉 흘러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있겠지만 큰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연휴 기간에 미증시 상승으로 인해서 코스닥도 충분히 상승세 이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9시 혹은 9시 반에 라이브 예정이니까요. 그때 일단 라이브 때 남북경협주 및 이제 목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